이번 강의에서는 에너지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방정식들은 기본적으로 유체 연속성, 그리고 질량 보존을 표현하는 continuation, 그리고 그 힘과 운동의 관계를 표현하는 모멘터미케이션을 그간 다뤘습니다. 여기 이 에너지케이션은 근본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 제1법칙은 이런 얘기죠. 그냥 아주 기초적으로 쓰자면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의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 시스템 주변으로 들어온 열과 이 시스템이 외부의 한 일의 총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스템 안으로 열이 들어오거나 일이 주어지거나 하면 내부의 총 에너지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따지고 보면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 에너지라는 것하고 열하고 hit하고 일, work하고 이 세 개가 모두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죠.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hit 굳이 쓰자면 더해진 일, 그리고 dw는 done on 시스템에 주어진 일이라는 얘기죠. 시스템이 한 일이면 에너지가 빠져나가겠죠. 어떤 내부의 유체과학적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했다면 그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형태로 쓰면 DET, 토탈 에너지는 주어진 일과 더해진 일의 합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ET라는 놈은 토탈 인터널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써보면 그러면 총 에너지, 유체가 가질 수 있는 총 에너지는 밀도 곱하기 단위 질량당 인터널 에너지, 이놈이 진짜 인터널 에너지죠. 우리가 흔히 CVT, 즉 열 에너지, 순수한 열 에너지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 더하기 운동 에너지, 저 시스템이 운동을 하고 있다면 저만큼도 에너지가 되고 위치가 바뀌고 있다 라고 하면 R 벡터가 달라지고 있다. 중력으로 인한 어떤 에너지의 합, 내부 에너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더해진 놈을 우리가 토탈이라는 용어를 쓰죠. 토탈 인터널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놈을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미분형으로 써보면 dt, det가 될 테고, 즉 우리가 전체 시간 개념 없이 위에 주어진 식을 단위 시간당 단위 질량당으로 식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밀도를 굳이 빼놓고 쓰자면 dt분의 de가 될 테고, 그죠? 더하기 속도의 크기죠. 그죠?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마이너스 g 벡터 r을 t로 미분했으니까 이놈은 속도가 되겠죠. 그죠? 식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을 해볼 것은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dq란 무엇이냐, 저기에 있는 dq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dw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거에 관계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매우 작은 미소 요소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미소 요소로 들어오거나 나간 열의 차이만큼이 dq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놈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열을 표현할 때 유체가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표면으로 전달되는 이런 열을 컨덕션이라고 부르죠. 전도입니다. 그죠? 즉 유체를 우리가 이렇게 한 요소로 생각한다면 유체의 표면을 이 요소의 표면을 통해 컨덕션 전도되는 열은 어, 어, 그 전도되는 열은 퓨리에로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퓨리에로는 Q 닷트는 마이너스 카파 그레디언트 T.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체 열량은 온도의 9배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 카파를 열 전도 개수 또는 열 전도율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 dx라는 공간에 대해서 왼쪽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열의 양은 qx 곱하기 단위 면적당이니까요. 그죠? dy dz가 되겠죠. 그죠? 이놈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테고 나가는 놈은 마이너스 qx 플러스 그리고 이 qx도 뭐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가지니까 우리가 이런 놈을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변화량만큼 더해진 양을 생각하고 그 놈이 dy dz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단위 시간당 유출입되는 열의 총량, 다트가 다 들어있겠죠, 그죠? 열의 총량을 net heat이라고 생각을 하면 x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순 열 출입량은 위에 정리되어 있는 양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놈은 마이너스 라운드 qx 라운드 x 여기에 dx가 곱해져야 되죠. 그죠? 즉 델타 qx 다트라는 놈은 라운드 x 라운드 qx 다트 dx로 표현될 거니까 그죠? 여기에 dx가 오고 dy dz가 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놈이 전체의 부피에 해당되는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놈을 단위 부피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유체의 총 열의 변화량, 총 열의 변화량은 결과적으로 요 놈만 남아 있겠죠, 그죠? 근데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다 합한 놈이니까 q를 x로 미분한 놈, y로 미분한 놈, z로 미분한 놈 각각을 다 썸한 놈이니까 결국에 다이버전스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버전스 q 벡터 이와 같이 식을 쓸 수 있고 이 식에다가 퓨리에로 관계식을 대입하면 이 식은 다이버전스 카파 그레디언트 t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열에 관한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어떤 일이 주어져 있고 이 일량이 dx만큼 떨어져서 주어진 일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net rate of 일에는 시간의 단위가 없지만 일의 시간 변화율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element per unit area가 되겠죠. 그죠? 단위 면적당. 그것을 위에 열에 대해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해보면 우리가 x 방향으로 주어진 일은 어떻게 표현되는 걸까요?
마이너스 라운드 wx 라운드 x dx가 되겠죠. 이거 네트는 그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식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어진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라는 놈은 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일은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놈은 힘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죠? 힘 벡터 곱하기 속도 벡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유체에서는 힘을 쉬어 스트레스로 표현하죠. 단위 면적당 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힘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일이 어떤 단위 면적에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단위 면적당 힘은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스트레스 콤포넌트를 내적하게 되면 이놈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WX라는 놈은 시그마 즉 스트레스의 X방향 성분에다가 속도 벡터를 내적한 놈이 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일은 예를 들어 이면에서 생각하면 스트레스의 정의는 면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벡터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이 주어지게 되니까 이놈을 써보면 마이너스가 될 테고 이놈을 풀었으면 속도 벡터와 내적이니까 UVW와 내적이죠. 시그마 XX 더하기 V 시그마 XY 더하기 W 시그마 XZ 뭐 이런 형태로 식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얘기죠. 그죠? 단위 면적당 힘이고 결과적으로 저놈의 최종적으로 이 넷 폴스를 가지고 일을 모두 정의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dt분의 즉 일의 시간 변화율이라는 놈은 각 방향 성분을 다 더한 놈과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놈은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W 일의 벡터 X 방향으로 한 일, Y 방향으로 한 일, Z 방향으로 한 일. 이 식이 다 같이 이렇게 표현될 테고 이놈은 이 정의에 따라서 써보면 다이버전스 속도 벡터와 스트레스 텐서를 내적한 놈을 각 방향으로 다 풀어 쓰게 되겠죠. 이걸 뭐 경우에 따라서는 J로 표현하고 속도 벡터는 1, 2, 3 따로 놀고 시그마, IJ 이렇게 텐서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놈은 시그마는 노멀 스트레스 즉 프레셔하고 쉬어 스트레스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다이버전스 속도 벡터 쉬어 스트레스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압력 곱하기 속도 벡터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놈은 압력과 속도 벡터의 내적인데 압력은 항상 주어진 각 방향 성분만 살아남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압력을 스칼라로 써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식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놈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쳐서 써보면 위에서 dt분의 det 즉 유체 안에 총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단위 시간당 타임 레이시죠. 타임 레이스는 열과 일의 변화량과 같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2식, 2번식, 3번식이라고 하면 2번과 3번을 합쳐서 쓰면 되죠. 그죠? 이놈은 그레디언트 카파 다이버전스 카파 그레디언트 T 플러스 다이버전스
속도 벡터 shear 스트레스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PV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dt분의 det라는 놈은 다시 풀어 써보면 et t 플러스 속도 벡터 다이버전스 et가 오겠죠. 여기 더하기 다이버전스 PV 요 맨 마지막 항을 왼쪽으로 넘긴 것입니다. 이 놈은 다이버전스 카파 t 다이버전스 속도 벡터 shear 스트레스 이 PV 항을 왼쪽으로 넘긴 이유는 우리가 컨트롤 볼륨에 대한 자료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듯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점성 현상, 물질의 전달 현상과 무관한 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전달 현상이라고 하면 뭐 점성 계수라든지 heat conduction이라든지 물질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놈들을 말하죠. 근데 압력이라든지 속도 벡터는 유체만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 식을 이렇게 넘기고 오른쪽에 이렇게 남겨두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성 현상이 없다면 인비시드 플로우를 생각한다면 오른쪽 항은 모두 0이 되겠죠. 그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을 써보면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 et 플러스 p의 속도 벡터가 오고 자, 이 위의 식에서부터 이 마지막 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컨티뉴어티케이션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써보면 이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탈 인터널 에너지랑 압력을 더한 놈은 결과적으로 토탈 엔탈피가 되죠. 그죠? 토탈 엔탈피. 우리가 고속공기역학 이런 데서 많이 다뤘던 토탈 엔탈피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에너지 방정식은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열과 이놈이 실질적으로 물질의 마찰로 인해서 발생한 열이 되는 거죠. 그죠?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그때 속도의 방향에 따라서 이놈이 열을 발생시킬 즉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항을 비스코스 디서페이션 점성 소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식을 압축성 유체하는 경우에 매우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을 잘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이 식의 변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dt분의 det는 dt분의 de 플러스 v dv dt 마이너스 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도 벡터에 관한 항이 있고 또 뭐 중력 가속도 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을 좀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모멘텀 이퀘이션을 한번 다시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이런 식을 찾아냈었죠. dv는
다이버전스 시그마 ij, 그죠? 플러스 로 g,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양변의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취해 보는 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로 v 벡터와 v 벡터가 서로 내적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 결국에는 v 제곱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이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벡터가 아닌 스칼라 양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놈은 속도 벡터 그레디언트 시그마 ij, 다이버전스 ij, 텐서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벡터가 되니까요. 그죠? 이거 더하기 로 g 벡터와 속도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이퀘이션 요항을 잘 들여다보면 모멘텀 이퀘이션의 속도 벡터 내적한 놈과 똑같이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항을 대입을 해보면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dt분의 det라는 놈은 자, 어떻게 되나요? 로 g 마이너스 빼면 로 dt분의 de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저기에 주어져 있는 저놈은 뭐가 되냐면 속도 벡터 그레디언트 시그마 이제 이렇게 식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식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놈이 앞에서 했듯이 그레디언트 카파 다이버전스 카파 그레디언트 t 플러스 앞에 뭐였습니까? 이 식에서 다이버전스 v,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프레셔를 안 뺐으니까 시그마로 표현돼야 되겠죠. 식이 요 두 개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서 내부 에너지, 말 그대로 내부 에너지에 관한 식으로만 식을 정리해 보면 열의 유출입량 더하기 다이버전스 뭐 시그마 해서 시그마 위에 햇을 두 개 씌운 바를 두 개 씌운 거하고 뭐 그냥 ij 풀어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했고 마이너스 속도 버전스 시그마 ij 이렇게 식이 표현될 수 있죠. 왠지 이게 속도 벡터와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가 서로 자리를 바꾸고 있으니까 뭔가 수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놈을 수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이버전스 카파 그레디언트 t 플러스 시그마 ij 내적 속도 벡터의 그레디언트 이런 형태로 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식에서는 토탈 인터널 에너지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는데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인터널 에너지에 대한 식이죠. 만약에 우리가 인컴프레서블이고 뭐 이 인터널 에너지는 정확하게 쓰자면 CV를 다 적분한, 즉 온도에 따라서 CV라는 놈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유체를 열적으로 보면 thermally perfect한 가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CV가 constant가 된다. 그래서 E는 단순히 CVT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놈은 calorically perfect gas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온도의 변화에 관한 식으로 식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온도에 관한 식으로 쭉 찾아내게 되면 어, 여러 가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데 어, 보통은 뭐 인터널 에너지에 관한 식을 뭐 이렇게 쓰고 또 하나의 변형된 식의 형태는 엔탈피 폼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시그마 IJ는 shear stress IJ 마이너스 P 델타 IJ 이 식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요. 그죠? 즉 shear 스트레스 성분과 즉 노멀 스트레스 성분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스트레인 성분을 제외한 압력 요소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압력을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더하게 되면 즉 엔탈피라는 놈은 인터널 에너지 더하기 로 분의 P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압력에 관한 항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식을 왼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하면 엔탈피 폼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식은 로 dt dh는 dt dp 즉 어쩔 수 없이 압력에 관한 시간 변화율이 나오게 됩니다. 더하기 다이버전스 카파 그레디언트 t 플러스 앞에서 우리가 이 쉬어 스트레스에 관한 식을 전체로 보통 캐피탈 P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식을 이제 dissipation 펑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 dissipation 펑션과 관련해 가지고 식을 정리를 조금 더 해보면 여기서 이 dissipation 펑션 P라는 놈은 타우 IJ를 라운드 UI, 라운드 XJ 텐서형으로 오퍼레이터들을 쭉 풀어 써보면 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타우 IJ라는 놈은 우리 앞에서 정의를 했듯이 이 뮤의 스트레인 레이트 IJ 이렇게 식이 표현되죠. 그래서 뮤가 콘스탄트라고 하면 이 식도 결국에는 속도 9배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쭉 한번 풀어 써보면 식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2배의 라운드 U, 라운드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라운드 V, 라운드 Y V, 라운드 Y의 2배의 라운드 W, 라운드 Z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또 무슨의 제곱, 뭐의 제곱 다 무슨 제곱의 형태로 다 표현되고 마지막에 플러스 람다 다이버전스의 제곱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의가 그냥 정확하게 하자면 이렇게 되죠. 그죠? 다이버전스 V 델타 IJ 그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디스페이션 펑션을 쭉 계산을 해보면 식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식에서 우리가 앞에 이 식이 여기서 만약에 3람다 플러스 2뮤가 0보다 크다. 우리 앞에서 뮤는 마이너스 3분의 2 람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놈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즉 0인 경우 이렇게 되면 요 마지막 항이 음수를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즉 이 값이 이렇게 크기만 하면
이 dissipation 펑션은 항상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always positive 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모든 항들이 다 제곱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건 무슨 결론이냐면 자, 이 미분 방정식 우리가 나타내는 이 미분 방정식에 자, 결과적으로 로 dt분의 dh 즉 톤탈 엔탈피의 시간 변화율은 기본적으로 다른 항을 제외하고 보면 이놈이 p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p가 양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간율이 즉 엔탈피를 항상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 p는 즉 그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 이 식은 엔탈피를 항상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스코시티 점성은 그 비스코시티가 아니고 저희 결국에는 슈어 스트레스가 한 일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프릭션 슈어 스트레스는 다른 말로 마찰이니까 그죠? 프릭션은 항상 열을 어떤 유체 시스템에 에너지를 더해주는 작용을 한다. 마찰이 생긴다. 즉 슈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한다. 그 얘기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항상 열도 에너지 즉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런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이렇게 마찰을 일으킵니다. 손바닥을 겨울에 추울 때 그죠? 손을 마찰을 일으키면 따뜻해집니다. 왜 따뜻해집니까? 요 내 손바닥 표면에 있는 이 습기가 결과적으로는 유체 요소고 그죠? 그 유체 요소에 내가 슈어 스트레스를 작용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디스페이션. 그래서 우리가 점성 소산 그게 뭐 결과적으로 프릭션 마찰이 한 일인데 그놈은 항상 에너지를 더해주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스페이션 펑션은 항상 보면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속도 9배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열적인 변화에 비해서 속도의 어떤 9배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우리 손바닥에서의 유동 이런 것들은 유체 용량 자체가 매우 작고 내 손을 움직이는 것만큼 매우 얇은 유체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운용하는 자동차나 저속 항공기 이런 데서는 이 점성 소산의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속 유동에서는 통상 사이즈와 연관되어 있지만 점성 소산이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작은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점성 소산은 매우 작은 미소한 유동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매우 빠른 초음속 유동, 초음속 유동에서는 이 효과가 상당히 커져서 왜냐하면 초음속 전투기 표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매우 얇은 경계층이 생기는데 물체 표면의 속도에 비해서 상대 속도는 0일 텐데 그 매우 얇은 즉 뭐 몇 미리 수준입니다. 몇 미리 수준의 경계층을 따라서 그 바로 바깥쪽은 초음속 유동이 되는 거죠. 즉 뭐 1000m per second 정도 뭐가 된다고 하면 3mm를 밀리미터를 통해서
1000m per second만큼의 속도 변화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점성의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전투기를 운용을 하고 나면 표면이 상당히 뜨거워진다기보다 따뜻해지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방금 좀 전에 쓴 엔탈피 폼을 보면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 low velocity, 낮은 속도에서는 압력의 변화가 그렇게 다른 물성의 변화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놈을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0에 가까운 값이 되고 비스코스 디스페이션도 거의 0에 가깝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낮은 속도니까 이 엔탈피를 우리가 CPT로 표현하죠, 보통. 그죠? 인터널 에너지는 CVT고, 그죠? 엔탈피를 CPT라고 표현을 하면 이 식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로 CP DT분의 D 톱 온도는 대략적으로 식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여기서 뭐 어차피 지금 incompressible 비압축성 로우 스피드를 생각하니까 카파도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놈은 로우 CP DT는 카파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는 라플라시안과 똑같습니다. 식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또 다르게 쓰면 우리가 흔히 쓰는 히트 이퀘이션을 생각해 보면 이 식은 우리가 히트 이퀘이션은 라운드 t 이놈은 로 CP분의 카파 그놈을 알파라고 표현하고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알파를 이제 thermal diffusivity, 즉 온도의 2차 구배가 온도의 시간 변화율을 나타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를 온도의 확산을 표현한다고 해서 thermal diffusivity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CFD라든지 기타 열의 어떤 전달 과정을 생각할 때 이 1차원 히트 이퀘이션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식이 결국에는 에너지 이퀘이션에서부터 인컴프레서블이고 어떤 물성치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유도되는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엔탈피 폼 같은 경우에 이걸 유도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어떤 수학적인 작업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여기서 뭐 꼭 굳이 우리가 이 엔탈피 폼은 비압 축성 우리 그 항공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보통 그 보존형 방정식을 주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엔탈피 폼은 그냥 이렇게 유도될 수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로우 스피드의 경우를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incompressible 비압 축성이고 위의 식과 연관돼서 incompressible이고 뉴트니안 플루이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at low speed, 속도가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성소산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또 사실 이름으로써 비선형 현상도 사실 뭐 사라지는 셈인데 constant property라고 두면 우리가 나비아스톡 방정식에서부터 뭐 라운드 V, 라운드 T, 즉 비선형 현상은 지금 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비선형 현상이 있으면 dv, dt가 될 텐데 뭐그 항이 없어지면, 그죠? 컨벡션 항이 없어지면 라운드가 되죠. 이놈은 대략적으로 로 g 마이너스 프레셔 그레디언트 뮤 속도 벡터의 라플라시안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케이션의 인컴프레시블 로 스피드 케이스는 바로 위에서 다룬 식이죠. 거기 보면 이놈은 라운드 t는 알파 템퍼러처의 라플라시안, 뭐 이렇게 식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식을 1번식이라고 이걸 2번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1번식의 다이버전스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는 0이죠. 왜? 인컴프레서블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1번식은 이 다이버전스를 취해보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프레셔의 라플라시안이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번식에다가 커를 취해보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볼티서티케이션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t는 대략적으로 커를 취하는데 오지 벡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프레셔의 그레디언트를 취해가지고 커를 지나게 되면 이놈은 전부 다 0이 되죠. 그죠? 로지는 정해진 벡터가 되니까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뮤의 라플라시안 또 벡터의 이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라운드 볼티서티의 변화량은 로분의 뮤의 라플라시안 볼티서티 이렇게 식이 되고 이놈은 누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즉 우리 볼티서티 트랜스포테이션에서 난리니항, 볼텍스 스트레칭 항이 없어진 식과 같은 폼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하나의 묶음으로 식을 써보면 누 이렇게 되고 열은 온도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수학적으로 보면 이 두 식은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죠. 그죠? 볼티서티가 전달되는 특성하고 왜냐하면 볼티서티의 시간 변화율은 볼티서티의 라플라시안과 같고 온도의 시간 변화율은 온도의 라플라시안과 비례한다.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일반해를 제공하는 방정식이죠. 즉 두 개의 물질적인 특성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누를 비스코스 디퓨지버티
확산, 점성 확산을 나타내는 정도를 누라고 표현하고, 알파는 열적인 확산을 나타낸다. 그래서 thermal diffusivity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 자, 여기에 보다시피 차원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는 같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미터 제곱 퍼 세컨드의 차원을 둘 다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차원이 같으니까 이 둘의 무차원수가 성립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무차원수를 우리가 프란틀 넘버라고 표현하고, 프란틀 넘버는 알파분의 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차원에서도 보다시피, 자, 제곱미터의 의미가 확산되는 정도죠. 그죠? 저 확산 개수가 클수록 제곱미터니까, 즉 어떤 면적이 더 많은 면적으로 퍼져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그죠? 단위 시간당 어, 단위 시간당 얼만큼 퍼져나가느냐, 디퓨전 하느냐를 나타내는 양이고, 물질적으로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즉 모멘텀의 확산이나 열 에너지의 확산이나 둘 다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단지 그 둘의 확산 정도만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비율을 프란틀 넘버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이 누와 알파는 디퓨전의 레이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비스코스 디퓨전의 레이트과 서멀 디퓨전 레이트이 얼만큼의 차를 나타내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 프란틀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물질의 확산을 얘기할 때 프란틀 넘버가 빠질 수가 없고, 그 값을 이래 살펴보면 에어, 공기는 약 0.72 정도 되고, 워터는, 물은 약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글리세린은 우리 끈적끈적한 그런 거죠. 그죠? 12.0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파에 비해서 누가 크다는 얘기는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열 전달에 비해서, 그죠? thermal 열 확산에 비해서 점성 확산이, 모멘텀의 확산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모멘텀의 확산에 비해서 저값이 크다는 얘기는 모멘텀의 확산에 비해서 열의 확산이 매우 작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열의 전달보다 모멘텀의 전달이 훨씬 용이하게 일어났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물의 비열이 굉장히 크죠. 공기에 비해서. 그래서 온도 변화를 만들기보다 운동의 변화를 만드는 게 훨씬 물이 쉽다는 얘기고, 지금 거꾸로는 물의 온도 변화를 만드는 게 공기에 비해서 훨씬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공기는 0.72 정도 되니까 운동량 변화에 비해서 열 변화가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물질마다 이 프란틀 넘버가 다르고, 그 확산의 정도는 이 디퓨전 레이스는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게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 변하느냐, 그게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죠. 그 둘은 똑같은 수학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지금 에너지 방정식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여기 있듯이 결과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을 연력학 제1법칙의 이 관계식을 유체 요소에 적용해서 찾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보면 총 에너지의 변화량은 열 전달량, 큐리의 로로 표현되는 열 전달량과 그 다음에 점성 마찰, 프릭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 그리고 압력이 한 1의 차이로 인해서 이 유체 요소의 총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토탈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표현한 게 제일 깔끔한 형태인데, 그 외에도 우리가 그냥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엔탈피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용도에 따라서 식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 디스페이션 펑션이라는 놈, 즉 쉬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일은 에너지를 발열 반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식을 매우 낮은 속도, 즉 저속이라서 어떤 복잡한 항들을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모멘텀과 열의 전달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다. 단지 물질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질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방정식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서머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컨서버티브, 다이버전스, 즉 미분항 안쪽으로 모든 항이 다 들어와서 표현되는 형태라고 해서 컨서버티브 다이버전스 폼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은 컨티뉴이티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모멘텀 이퀘이션은 로 V에 대한 식이 되고, 더하기 다이버전스 로 V, 우리 앞에서 했지만 한 놈은 그 스칼라 요 위에 있는 V와 같은 놈이고 한 놈은 다른 놈이라는 얘기죠, 그죠? 다르다 것이고, 여기 있는 두 개의 VV가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놈은 마이너스 프레셔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슈어 스트레스, 다이버전스는 그 텐서의 다이버전스가 결국에는 그레디언트의 의미가 되죠. 더하기 로 G 벡터, 중력의 방향. 나머지 통상적으로는 이놈을 로지라 하지 말고 그냥 바디 폴스, 로 F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먼지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토탈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 캐피탈 ET를 밀도를 포함한 식으로 쓰면 스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로 ET 이건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심지어 ET라고도 쓰지 않고 그냥 캐피탈 E로 쓰고, 나는 여기서 이걸 토탈 인터널 에너지라 생각할래 하면 그걸로 족한 거죠. 더하기 전수 로 ET, 토탈 인터널 에너지에 압력이 더해졌으니까 이건 토탈 엔탈피가 되겠죠. 이놈의 V 괄호고 속도 벡터가 내적이 되어 있어야 1의 단위가 되죠. 이놈은 히트 플럭스에 의한 효과,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랑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 경우에 따라서 이 텐서랑
벡터의 뭐 내적의 의미다 라고 해서 땡땡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미 이건 시그마가 아니고 타우죠. 그죠? 압력을 저쪽으로 넘겼으니까. 자, 이러면 모든 항들이 다이버전스 또는 그레디언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식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 식을 우리가 요렇게 쓰기가 용이한 거죠. 라운드 xi 라운드 fi는 라운드 fvi 라운드 xi 플러스 h 벡터. 여기서 이놈 요 q가 q는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시간 변화에 관계된 항들일 테고, 그죠? fi는 요 왼쪽에 있는 이놈이 되고 fv. 그래서 이 fi는 각 방향에 점성과 무관한 인비시드 플럭스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FVI는 비스코스 플럭스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H는 통상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H가 상수면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뭐 이런 놈이니까 컨스탄트가 더해진 항이 되고, 그죠? 저기 있으면 수학적으로 보면 난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이 되죠. 바디 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죠. 이놈을 소스 벡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식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밀도의 변화를 고려하는 CFD를 다루는 경우, 항공과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식을 저런 형태로 컨저버티브한 다이버전스 폼으로 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많이 쓰는 폼이죠. 그 다음에 난 컨서버티브 폼은 컨티뉴어티는 똑같이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은 로 dt dv는 그래서 했듯이 마이너스 p 플러스 로g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사실 모멘텀 이퀘이션까지는 위의 식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좀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식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걸 온도에 관한 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놈은 dp dt 더하기 옆에 뭐 식을 이렇게 표현해도 뭐 똑같은 식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비압축성 유동하는 데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뭐 이 항을 0이라고 뭐 생각하자. 그리고 디스페이션은 생각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식을 비압 축성하는 경우에 식을 많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엔탈피 폼이나 인터널 에너지 폼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쉬어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죠. 더하기 람다 델타 ij의 다이버전스. 이걸 또 텐서형으로 쓰면 뭐 이렇게도 쓰죠. 그죠? ij와 무관하의 k가 1, 2, 3으로 된다. 그래서 이 항이 수학적으로는 이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뉴트니안 플루이드의 어떤 쉬어 스트레스의 데피니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쉬어 스트레스를 뉴트니안하다 플루이드라고 가정함으로써 속도 9배의 어떤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성유체역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결국 이 방정식들을
각각의 문제에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유체 변화, 즉 속도의 어떤 분포라든지 온도의 분포, 압력의 분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